설마 발목이 염자? 얼굴 봐도 잘 지낸 것 같지 않아요?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확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안녕하세요, 황생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어요? 당연하죠. 얼굴 봐도 잘 지낸 것 같지 않아요? 얼굴 보니까 좀 막 이렇게 이거는 안 잘 돼요. 지냈네. 마스크 때문이죠. 잘 지냈네요. 네, 그럼 잘 지냈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힌트를 줘야 될 거잖아요. 힌트 좀 주셔야죠. 아, 줘야죠. 그래서 근데 오늘의 힌트는 제가 일어나야 돼요. 뭐지? 꽃게? 이 옆으로 가는데 지금? 옆으로 가는데 지금? 뭔가 다리에 지금 뭐 액션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뭐 무릎 관절염 아니고서는 뭐 발목을 삐었나? 설마 발목이 염자? 정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염자에 대해서 한번 네, 설명 한번 해볼까요? 발목 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네. 발목 염자가 뭔지 좀 환자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발목 염자는 주로 이제 외상에 의해서 발목이 이제 좀 다치거나 허리 삐었나봐 표현도 하고요. 그죠? 또 흔히 말해서 이제 발목도 많이 삐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삐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뼈와 뼈를 이어주는 우리 인대가 늘어나거나 혹은 파열이 되는 경우를 좀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발목 염자라고 하고요. 통증이 많이 심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발목 염자는 재발하기 쉽다? Yes or no? 당연히 쉽지 않을까요? Yes? 정답입니다. Yes! 목티 있잖아요. 목티. 오래 있다 보면 이 목티가 늘어나잖아요. 네. 이 목티가 다시 딱 제 위치 찾나요? 아니죠. 한 번 늘어난 목티가 제 위치로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대도 마찬가지로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상태라면 차라리 그나마 경증이긴 하지만 발목을 저희가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부상이 있어도 계속 걸어 다니고 이동하다 보니까 그 염증이라든지 여러 부상들이 쉽게 낫질 않죠. 자 그러면 발목 염자의 원인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원인이 되는 거 어쩌다가 삘까? 걸어가다가 발이 헛디드거나 헛디디면 그럴 수 있죠. 그쵸. 여러 가지 발목 염좌를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확 발목이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는 좀 체육 활동이나 뛰다가 달리기, 육상 대회 하다가 뭐 운동회 하다가 운동회 하다가 진짜 발목을 잘못 꺾여서 삘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사고를 당하셔서? 발목을 삘 수 있는 원인은 좀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에서 참 많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발목 염자가 네. 남성 비율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여성이 더 많이 다칠까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 발목을 삐면 여성분들의 비율이 많긴 한데 또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분들은 구두나 운동화를 좀 더 많이 신겠죠. 네. 근데 여성분들은 좀 이제 플랫슈즈도 신고 여러 신발도 있겠지만 좀 하이힐 같은 경우는 좀 발목 염자를 좀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힐을 신고 걷다가 발을 접질러서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발목 삐었을 때 증세가 어땠던 것 같아요? 통증이 있고 일단 아프죠. 그쵸? 좀 일단 아프고. 붓기도 하고 붓고 그죠? 그리고 얘가 손상되니까 네. 엄청 화끈거려요. 열도 나고. 그쵸. 그런 게 증상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일단 염증 반응인데 우리 일단 이제 염증 반응이라고 하면 첫 번째 붓고 맞아요. 부어요. 그리고 빨개져요. 그리고 열이 나요. 그리고 많이 아파요. 엄청 아프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아까 예시도 보여주셨잖아요. 기능 제한이라는 게 와요. 아프니까 열이 나고 아프고 붓고 뭐 관절에 가동 범위도 안 나올 거고 하니까 제대로 걸음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죠? 뭘까요? 뭐 걷는 거겠죠. 서 있고 걷는 거. 그거에 대한 기능 제한이 와요. 저도 어렸을 때 발목을 많이 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엔 지금은 이제 물리치료 가서 이제 지식이 생겼지만 어렸을 때는 모르고 그냥 발목 삐고 팅팅 부었는데도 그냥 뭐 얼음 마사지 정도 해주고 맞아요. 그냥 시간 지나면 나으니까 병원 안 갔었어요. 근데 지금도 항상 뛸 때 발목이 불안해서 뭔가 제대로 못 뛰겠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불안한 느낌도 있고 네. 뭔가 잡아주지 못하는 그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항상 좀 깔려 있어요. 네. 이거 저도 참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뭐 물리치료과도 나오고 이제 물리치료사에서 이제 지식이 생겼지만 그때는 무지했다 보니까 그냥 또 뛰면 또 뛰고 놀면 놀았기 때문에 멀쩡한 줄 알았었어요. 근데 분명히 데미지가 나왔고 후유증이 생겨요. 경미하게 삐었다고 하면 진짜 뭐 생활은 당장 이제 걸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반드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보시고 증상에 대해서 진단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늘어나는 상태로 그냥 회복이 되는 게 문제예요. 그냥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염증이 안 아픈 자세로 저희 보행 패턴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보행 패턴이 바뀐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골반 쪽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뭐 흉추, 요추, 뭐 경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 구조적인 변화까지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쉽게 말씀드리면 병을 키우기보다는 좀 더 조기에 이제 빠르게 좀 치료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황쌤 발목 염좌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알고 계시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급성기와 만성기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뭐 급성기라고 하면 지금 이제 진짜 지금 방금 삐었어요. 삐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증 반응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붓고 열이 나고 아프고 뭐 아픈 거는 만성기로 지나가도 이제 아플 수 있지만 지금 뭔가 조직에 염증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 가라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좀 냉각 치료 위주로 그때 5년 치료를 하게 되면 좀 통증이 더 증가될 수 있고요. 그래서 급성기에는 좀 냉각 치료, 아이스 치료로 좀 이렇게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치료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기라면 이제 어느 정도 붓기는 가라앉고 이제 뭐 붓기도 가라앉고 빨개진 것도 없고 이제 기능 제한도 거의 없는데 그래도 통증은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순환을 증진시켜서 에너지가 다시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온열 치료를 좀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전기치료요법, 기계치료로 진행하는 전기치료라든지 충격도요법이라든지 뭐 각종 내능 치료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이제 뭐 인대가 늘어나고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강화시키는 재활운동도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재활을 할 수 있는 도수 치료가 좀 병행이 되면 좀 발목 염좌에 대한 치료를 좀 더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발목을 뺐어요. 근데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 좀 많으실 텐데. 프라이스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P, 프로텍트 그 부분을 좀 보호한다. 그리고 R, 레스팅 일단 휴식이죠. 그리고 아이스 해가지고 그 부위에 대한 냉찜질을 하시고요. 그리고 C, 컴프레션 그 부위 부종이 일어난 부위, 부상이 일어난 부위에 압박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 엘리베이션인데 저희 심장보다 이제 발목을 살짝 위로 올려서 부종 부위가 조금 더 순환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일시적으로 응급처치는 응급처치일 뿐이지 확실하게 좀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진짜 인대 손상을 받은 건지 인대에 파열이 일어났는지 심지어는 진짜 안 좋은 경우는 이제 뼈까지 골절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 몸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빠른 처치를 하시는 게 빠른 회복을 만들고요. 그 빠른 회복은 후유증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목을 자주 접지르고 삐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선생님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잘 접지르죠. 맨날 덤벙덤벙 거리고. 뭐 자주 삐어요? 그렇죠. 저 며칠 전에도 다쳤잖아요, 병원에서.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좀 걸을 때좀 딴 데 막 보지 말고 그냥 좀 이렇게 아, 그래, 네. 좀, 하도 덤벙거려가지고. 근데 진짜 자꾸 삐는데 또 삐는 데는 말 그대로 조직이 약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재활 운동이 좀 필요한데 재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의욕이 되게 좋아요. 네. 열심히 선생님 좀 치료도 받고 운동 좀 열심히 할게요. 근데 좀 받다가 좀 편해지고 안 아프면 잘 안 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를 받을 때까지 한 4주에서 6주 정도 이상은 좀 이제 근력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바쁜 현대인들의 생활들이 좀 이제 그 재활 운동을 좀 처음에 의지는 좋았지만 네.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발목 염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저한테는 정말 아주 유익했죠. 왜냐면 저는 정말 덤벙거리기 때문에 발목 염좌 주제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에. 발목 염좌가 일어나는 원인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일이 벌어졌다면 좀 이제 냉각으로 좀 급성기에는 좀 아이스 치료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반드시 좀 병원 와서 치료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료 보고 치료 보는 네, 게 치료 중요하죠?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녕.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잘 봐.